네, 직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취업 전략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직자 여러분들 이제 5월이 거의 마무리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반기를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여름 계획을 이제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취준생에게 가장 힘든 날이 설날이랑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가정의 달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요. 다음에 다가오는 추석 때는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기찬 컨설턴트님, 오늘의 직무는 어떤 직무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채용 규모는 굉장히 많지만 또 구직자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은 제조 생산 직군,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품질 파트까지 좀 같이 아울러서 비슷한 직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와 생산 그리고 품질 다양한 직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직무란 어떤 건가요? 제조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면 우리 매뉴팩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원을 보면은 이거는 결국 손으로 만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뭐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공, 조립 등을 통해 더 큰 가치를 갖도록 원재료를 변형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산업의 아직도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채용되고 있는 직군이고 구체적으로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직무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 제조 생산에 해당하는 직무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생산 계획 수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목표와 연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업, 마케팅 부서에서 나온 수요 예측 및 영업 수지에 따른 생산 요구량을 파악을 합니다. 또한 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 인원의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충원 필요 시 인사부서에 충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실행 및 인원 관리는요. 수립한 생산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생산을 실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는 실적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량, 생산 지표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은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라인별로 적절히 투입, 배치하고 필요시 교육부서와 연계해가지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수급 관리는요. 생산 계획을 기초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소요량을 산출, 그리고 산출된 소요량을 구매 부서에 통보해가지고요. 적기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급받은 자재는 적정 재고를 항시 유지해서 최적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 관리 및 개선은요. 생산 요구량을 납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공장 내 모든 공정을 관리를 하는데요. 특정 생산 라인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기술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해당 공정에 대한 문제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수립, 또한 공정별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관리는요. 정확한 원가 구조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조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제조 원가를 경영기획 마케팅 부서에 제공해가지고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관리는요. 외주 관리. 네, 외부 협력업체에 생산을 의뢰할 경우 신규 외주 업체의 발주 및 선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주 공정과 사내 공정률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제조 직무인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돈 네.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조 생산을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불량률의 범주 내에서 제품의 질을 높인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실적인 부분은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혁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과자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과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과자는 뭐 제품 리비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맨날 똑같이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 공모전을 한번 개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공정 라인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한번 사원급이 냈던 아이디어가 1등을 받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라
과자 박스를 포장을 하는데 박스에 이제 노즐로 본드를 쭉 도포해가지고 덮어서 박스 포장을 종이 박스 포장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네. 이 친구가 보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본드를 많이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드는 이제 확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즐로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본드를 도포했어요. 그런데 접착을 시켜도 접착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엔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1등을 받았고 이 아이디어 덕분에 그 회사가 1년에 절감하게 된 본드 절감액이 한 몇 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이 친구 연봉의 몇 배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혁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너무 루틴하고 반복적인 직무다. 그렇게 여러분 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직군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근간이 아무래도 제조와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 역량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부분 지역 직무들이 비슷하죠. 보면은 대인관계력, 리더십, 분석력, 목표, 성취 지향, 의사소통력, 협상 설득력, 그다음에 IT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특히 제조 생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제품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양한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이력을 정리하시고요. 본인의 공학 세부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연계시켜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조 생산의 직무를 보니까 역시나 품질과도 연관이 당연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 과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다못해 과자가 그러하니 LCD 라인은 뭐 축구장 3배만 하거든요. 그러면 축구장 3배만 한 아까 그 본드 이야기는 대충 감으로라도 어떻게 좀 아이디어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는 다 분석해야 되고 측정해야 되고 통계 툴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지지만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품질 파트하고 제조 생산 필드는 회사들마다 이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요. 나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품질 직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제조 생산 직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니까 공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립 공정 그나마 좀 단순한데 예를 들어서 LCD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광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우선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 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 생산 그리고 또 품질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품질 관리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역시나 이 대본 분량이 많네요. 네. 네,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네, 네.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요, 품질 정책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 등의 품질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네. 이를 반영해가지고 생산 제품과 공정에 대한 품질 정책과 목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품질 검사, 판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품질 관리가 있는데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출하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품질 협의를 통해서 원인 분석 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품질 관리 활동으로 편차 없고 안정된 품질, 표준화된 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품질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해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시험을 하고요. 또한 ISO와 같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제품 품질을 신뢰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품질 개선. 제품의 품질 유지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된 제품 또는 판매된 제품의 크레임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제품별 불량 유형을 분석을 하고 개선 방법을 수립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각 공정별 품질 개선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과학적,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품질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품질 품질 직무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품질 관리직에서 일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어떤 자질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그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제품 이해력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연구개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네. 내가 휴대폰을 연구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집착할까요? 물론 요즘 휴대폰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요인들, 뭐 UX, UI 특성, 카메라의 화소수, 디스플레이 선명성,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연구개발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휴대폰은 팔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습기에도 잘 버텨야 되고, 온도에도 잘 버텨야 되고, 하다못해 이런 잔진동에도 잘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자들이 뭐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컨설팅을 품질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에요. 그 다음에 품질 직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업계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휴대폰이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 짜증은 나겠지만 우리가 A센터 가면 되잖아요. 솔직한 네, 얘기로.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현대모비스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이 죽겠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 안전과 직통되는 뭐 특히 제약 이런 데는 굉장히 고신뢰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를 더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 쓸 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술적으로는 식스시그마라든가 이런 좀 통계 분석 툴들을 써서 산포 관리를 품질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공학도들 또 통계학도들한테 좀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지식도 같이 있으면 업무 진행하는데 요기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또 덧붙여서 필요한 역량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요. 품질 관리 업무는 품질 경영, 품질 관리, 품질 보증, 품질 개선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량품을 줄이고 회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제품 설계 컨셉과 제조 공법 프로세스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그 홍기찬 컨설턴트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듣고 딱 저도 생각이 났는데 어느 비누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그 제품을 설계하고 이렇게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비누가 안 들어가고 비누 꽉만 이렇게 공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제품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류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뭐 몇 억 정도가 돈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신입 그 사원이 왔는데 그걸 보더니 맨 마지막 공정에서 선풍기를 틀었대요. 그 선풍기를 틀어놓고 날아가는 게 비누가 안 들어있는 비누 깍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정말 많은 돈을 아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역량도 더 다양한 것 같고요. 자, 제조, 생산, 품질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비판, 부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설적인 부정의 에너지는 저는 정말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그 근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개선 의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프로세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약간 고쳤을 때 좀 더 많은 효율성이 올라간다거나 비용이 감면될 수 있다는 것들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홍기찬 컨설턴트께서도 좀 팁을 한 말씀 주실까요? 저는 좀 아주 세부적인 얘기 좀 하나 좀 하겠는데요. 네. 요즘 품질 직군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걸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식스시그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린벨트 딸다 그 자격증이 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적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삼성에서 GB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제가 1년짜리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직자들은 그린벨트라는 식스시그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제를 진행해야 되고요. 블랙벨트 같은 거 이거보다 더 위급 자격증인데 이거는 뭐 차장급 이상만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짜리 뭐 교육과정 하나 밟은 다음에 나 블랙벨트 있다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하게 되면 그거는 또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좋지 않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품질 직군에서 업무를 수행할
입증하기 위해서는 혁신 프로세스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업 외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좀 자소서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면접장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톤 다운시켜서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조, 생산, 품질까지 그 직무에 대해서 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한 한간의 소문, 그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카더라 통신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일정 부분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카더라 통신은요, 제조, 생산은 고졸 취업이 일반적이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케이스마다 틀린데요.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직군을 뽑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대졸구직자들은 야, 내가 설비 이거는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뭐 내가 생산 설비 뭐 이런 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반도체 라인에서 쓰는 생산 설비는요. 그 비싼 건 여러분 몇 천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웬간한 중견기업 1년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하이 퀄리티 직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4급, 5급 채용이 진행 중인데 분명 초대졸, 고졸 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루틴하게 업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이나 LG에 계신 임원분들 중에 고졸 출신 임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사하고 나서 너무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을 잘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조 생산 능력이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글로벌 최고 클래스에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해하시고 고졸, 초대졸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도전하는 거고 대졸 분들도 내가 R&D 직군으로 그렇게 큰 경쟁력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제조업의 근간은 여러분 당연히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기본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 내가 정말 진정한 테크니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요.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같은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보통 대졸 신입사원은 직접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보다는요 공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직접적인 생산이 아닌 관리의 측면이 강한데요. 생산 관리 직무의 핵심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회사 이익 제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뭐 직접 생산 라인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대졸 신입사원들은 이제 생산 직무에 있는 직원들과 친분 쌓고 교류하면 좋은 거겠죠? 네, 예. 뭐 제품의 입고에부터 이렇게 책임을 지는 직무인데요. 제품의 결점이 없도록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정말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한데요. 타 부서의 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로 가면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생산 라인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장 사업장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뭐 생산 설비 현황, 가용량, 그다음에 생산 실정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의 소리도 듣고 생산 직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산은 전부 공장에서 계속 있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뭐 공장에서 외에도 뭐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회가 많은 직무죠. 네, 아무튼 관리 직군과 이 생산 직군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더라 통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조 생산직은 이공계만 채용한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선호할 것 같긴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공계가 약간 더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제조 생산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문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 엑셀 피벗 함수를 본다든지 뭐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문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기찬 컨설턴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제조 생산 필드는 이공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정 선생님 이야기하셨지만 그 경영학에서 생산관리 파트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가관리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공부한 친구들은 일부 도전이 가능하고 또 전공 무관으로 뽑는다. 그런데 나한테 특수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군대 생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산학협력 이런 거 진행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에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술적 지식은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블루칼라, 그러니까 블루칼라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선배님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소통을 내가 진행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하면 전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바로 도전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카드라 통신 넘어가 보죠. 제조 생산직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대학원을 받았는데요. 그 MOT 과정을 밟을 때 그 제 석사 동기들 중에 왼쪽 나이가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 분이 예. 계셨어요. 근데 우리 흔한 말로 좀 이렇게 공사판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고. 근데 네. 제가 좀 PT를 잘하는 좀 캐릭터인데 계속 저하고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자고 이렇게 붙었어요, 설득하시더라고요. 계속. 예, 제가 예. 도망 다녔는데. 네. 나중에 이제 우리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저기 산업 명장이시더라고요. 어. 산업 명장은 여러분 이 바닥에서 이 산업 필드에서는 인간 문화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기술 영역의 대가가 되게 되면 이 명장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이후서부터는 이제 반대로 제가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이 그 직군을 좀 폄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근시적으로 보고 여러분들만의 또래 문화가 있어서 너 어디 취업했어? 나 연구소 들어갔어. 그러면은 우물 안에서만. 뭐 예. 대단한 거 알고 갖고 너 설비직이니? 야, 너 어떡하냐? 시프트 근무하고 지방 가서 이제 넌 결혼은 다 했다. 여자친구 도망가겠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예, 해요. 예. 근데 아래대 직군이라고 해도 시프트 근무 들어갈 때도 있고 교대 근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 파견은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또래 문화에 맞춰서 이 직군은 좋은 거고 이 직군은 낮은 좀 하등한 직무다.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카드라 통신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주영 컨설턴트께서는 이 카드라 통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조 생산직이 전문성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제조업 국가잖아요. 아직까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네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만큼 제조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 그 되게 금융 쪽에서 화두되는 것들이 기술 금융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화두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정말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특허 기술 정말 대단한 기술을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뭐 떡볶이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뭐 목욕탕을 운영하는 기술 이런 것도 대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창창한 앞길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과 좋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문을 하고 있는 은행은 사실 좋은 직업보다는 좋은 직장에 좀 색깔이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술 관련된 거는 좋은 직업이죠. 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 길이 정말 넓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드라 통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품질 부서는 사내에서 중요한 부서가 아니다. 안 중요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엄청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요즘 품질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이라는 경영 모토를 내세울 때 뭐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는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경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상생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런 경영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여러분 품질이라는 건 분량이 안 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더 제공을 해서 그 많은 가치를 읽어내기 위한 경영 모델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품질 부서는 중요한 부서가 아니다. 역시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기업은 하나의 유기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기획, 생산, 마케팅, 영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팔고 기획을 잘하고 마케팅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품질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콜이 들어온다거나 우리 최근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 회사에서 리콜이 나가지고 도요타. 네, 정확하게 네. 도요타에서 리콜 사태. 네, 리콜 예. 사태가 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뭐 손해도 보시고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 관리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게요. 봅니다. 네, 소비자들의 또 신뢰와 가장 또 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더라 통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지피지기 백전백승 제조 생산 그리고 품질 직무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들 직무의 뜻은 있으나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기창 컨설턴트부터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공계 취업이 제일 힘든 필드가 플랜트 건설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제조 생산 품질하고 직통될 수 있는 건설 직무는 시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본사에서 설계만 하려고 하고 중동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신입사원들에 대한 일자리 개수가 많은 필드는 당연히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직군에 대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제 품질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제조 생산 품질은 같이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제조 생산이 사실 더 티어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마치 또 품질만 써야 되나 이렇게 좀 곡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넓은 문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냥 약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은 저는 아주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가 시장을 혁신을 이끌어낸 것들은 비판적인 사고, 다른 눈으로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항상 뭐든지 준비하실 때 좀 더 다른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좀 더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 질문했는가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늘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